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확장판 12장 정적 평형과 탄성 부분을 보시겠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역학을 세 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학, 동력학, 정력학. 그래서 이제 운동학은 뭐 위치, 속도, 가속도 그런 걸 다루는 분야고, 동력학은 힘을 다루는 분야고, 그럼 정력학은 그것도 힘을 다뤄요. 힘을 다루는데 이제 힘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동력학에서,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힘은 정력학에서. 그래서 어, 이 파트가 정력학 파트예요. 정력학 파트. 그래서 뭐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처럼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는 그런 경우를 다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탄성, 그런 게 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평형 상태, 좀 발음 너무 셌나? 정적 평형 상태. 그러니까 물체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 힘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적 평형을 이루려면은 이제 그 알짜 힘이 0이 되는 어 이른바 병진 평형하고, 알짜 돌림이 0이 되는 이른바 회전 평형, 그 두 개를 다 만족해야 정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평형 상태의 강체. 이 평형이 이제 말하자면 요 앞에 방금 말한 정적이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정적 평형 상태가 있으면 동적 평형 상태도 있냐?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 평형 상태는 이제 계속해서 정지해 있는 거고, 동적 평형 상태는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걸 말해요. 뭔가 말장난 같죠? 둘 다 정적 평형이든 동적 평형이든 글쎄, 그런 의도에서 앞에 이 정적을 뺐다고 봐야 되나? 뭔가 꿈보다 해몽이 더 기발한 것 같은데. 정적 평형도 있고 동적 평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을 이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해요. 둘 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유, 이런, 겹쳐서 안 보이네. 다시 써야겠네. 이래서 뭐, 뭐가 안 좋으면은 뭐가 고생한다고. 자, 정적 평형 상태면 정지해 있다. 동적 평형 상태면은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냥 공간이 없으니까 등속 운동. 어, 그래서 정적 평형이든 동적 평형이든 일단 알짜 힘이 0이 되는 이른바 병진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알짜 돌림 힘이 0이 되는 이른바 회전 평형. 이 둘 다를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돌림힘을 계산하는데 돌림힘은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 요 강체가 있는데 점 5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림힘을 구해보면은, 그럼 이제 강체를 잘게 쪼갠
어떤 그 이산적인 질량 분포라고 보면은 그 잘게 쪼개 조각이 받는 돌림의 합이 이제 알짜 돌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알짜 돌림은 작은 조각의 위치 벡터 곱하기 그 작은 조각이 받는 힘 벡터 돌 벡터를 곱한 거 크로스 프로덕트. 네. 자, 이게 점 5에 대한 알짜 돌림인데 이번에는 점 5'에 대한 그러면은 이제 위치 벡터가 같은 조각이지만 아까는 해준초로부터 위치 벡터 RI 벡터인데 지금은 위치 벡터가 요거죠. 그래서 점 5에서 점 5'까지의 위치 벡터를 Ri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뺀 거죠. 그러니까 나중 걸 머리라고 처음 걸 꼬리로 하고 그러니까 얘가 Ri 마이너스 Ri 프라임이 돼요. 그러면은 점 5'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R자 돌림이면 위치 벡터 Ri 마이너스 여기서는 요 강의 자리에 좀 오타가 있는데 요 Ri는 요거 빼야지. 얘는 일정한 값이니까. 그래서 Ri 마이너스 R 벡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조각이 받는 힘. 자, 그러면은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 이제 둘로 나눠 쓸 수 있죠. 둘로 나눠 썼어요. 그리고 R 프라임 벡터는 일정한 값이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나갔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야? 알짜힘이에요. 알짜힘. 그래서 만일에 알짜힘이 0이라고 해봐요. 즉 그 병진평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죠. 자, 병진평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니까 점 5를 5'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알짜 돌림하고 점 5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알짜 돌림이 서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진평의 경우에는 돌림민 계산할 때 회전축이 뭐 내 마음대로 잡고 싶으면 돼요. 편한 대로 어느 회전축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병진평을 이루는 경우에는 회전축에 관계없이 돌림이 다 알짜 돌림이 다 같기 때문에 아주 이런 굉장히 쓸모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 하나 킵해두고 다시 말합니다. 병진평을 이루는 경우에는 알짜 돌림은 회전축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회전축을 골라서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앞서서도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은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다고 했어요. 그거를 일단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질량 중심은 그러니까 분모는 질량을 합한 거 전체 질량분의 분자는 질량과 이제 좌표를 곱한 것의 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무게 중심은 그러한 작은 조각에 작용하는 돌림힘 물론 회전축은 요 원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 돌림 힘은 그 작은 조각이 받는 돌림 힘들의 합과 같다. 그래서 무게 중심은 이와 같이 정의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정의가 뭐 쌩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이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균일한 중력장인 경우에는 자, 균일한 중력장이면은 요 중력가속도 G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다 지워져요. 그래서 균일한 중력장인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질량 중심과 균일한 중력장의 경우에는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얘기하면 무게 중심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오해가 없게 질량 중심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 균일한 중력장이면 같아지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균일한 중력장이에요. 뭐, 예. 그럼 뭐 무게중심 써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설명이 왔다 갔다 하네. 자, 다음. 자, 정적 표현 상태에 있는 강치의 한 예를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와인병이 있는데, 여기 와인병이 있죠? 와인병이 있는데, 이렇게 요 나무 틀에 이 와인병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요 나무 틀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뭔가 불안불안해 보이지만, 아니, 정적 평형 상태를 이렇게 불안불안해 보인다는 건 이제 툭 치면은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형은 평형인데, 이건 평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평형점에는 안정적 평형점, 중립점 평형점, 불안정적 평형점. 그러니까 이건 불안정적 평형점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평형은 평형이죠. 그래서 되게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이게 서 있지 싶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우선 그 나무틀의 질량을 M1이라고 하면은 나무틀의 무게 중심에서 그 아래쪽으로 M1지 그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인병의 무게 중심에서 중력 M2G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 나무 틀이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받쳐주는 수직 강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좌표축을 뭐 좌표축을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도 이미 뭐 여기도 그려져 있지만 X축, 그러니까 이렇게 X축으로 잡아요. 그래서 요 나무틀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점, 거기가 X좌표가 0이라고 합시다. 계산의 편의상. 그리고 나무틀의 무게중심의 X좌표를 X1이라고 그러고, 와인병의 무게중심의 X좌표를 X2라고 하자고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X1은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고 X2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정적 평형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조건, 그 병진 평형을 만족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알자 힘이 0이 돼야 되죠. 알자 힘. 그래서 병진 평형. 그래서 수직 강력이 위쪽, 나무 틀의 중력이 아래쪽, 와인병의 중력이 아래쪽, 합해서 0. 그쵸? 병진 평형으로부터는 이 조건을 알 수 있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회전평형. R자 돌림힘이 0이 돼야 되죠? 회전평형. R자 돌림힘이 0이 돼야 됩니다. 힘의 Y 성분? 아무튼. 자, 그러면은, 돌림힘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회전축이 여기 지금 이게 병진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회전축은 어디로 잡든 상관없죠. 그래서 요 나무 틀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았어요. 왜 하필이면 요걸 냈을까나?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수직항력 n에 의한 돌림이 0이 돼요. 그러니까 힘이 3개가 작용하는데, 그러면 이 힘 3개의 돌림을 일일이, 그러니까 돌림 3개를 계산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은 수직항력에 의한 돌림은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에 의한 돌림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편리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회전축 후보로는 그 M1G가 작용하는 지점. 그렇게 하면은 M1G에 의한 돌림이 0일 테고, 다음은 이제 M2G가 작용하는 지점. 그러면 M2G에 의한 돌림이 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편리한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으면 돼요. 병진평형이면은 회전축이 어디든 돌림이 같으니까. 그리고 그 돌림이 같고 하필이면 그 값이 0인 거죠. 회전평이 이루니까. 자, 그래서 나무틀하고 요 바닥하고 그 접촉하는 지점을 이제 만나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았는데, 우리 돌림인 계산하는 되게 빠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빠른 방법이 있냐면은 힘 벡터를 위치 벡터에 대해서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을 분해한 다음에 위치 벡터의 수직한 성분을 곱한다. 뭐라고? 그러니까 돌림 구할 때 힘 벡터를 분해를 해서 그 위치 벡터의 수직한 성분 F 사인 스타를 이제 위치 벡터에 크게 곱한다. 또는 반대로 위치 벡터를 분해해 가지고 그 위치 벡터를 힘 벡터에 대해서 분해해서 힘 벡터의 수직한 성분과 평행한 성분을 분해한 다음에 힘 벡터의 수직한 성분을 곱하죠. 힘의 힘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특히 그 모멘트 팔의 길이, 그래서 기호로 그냥 D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위치 벡터가 이건데 이 위치 벡터를 뚜뚜뚜뚜뚜뚜뚜 나눠가지고 그 힘 M1G의 수직한 성분, 그럼 요거잖아. 그러니까 다름 아닌 요거죠. 자, 그럼 이 거리 얼마? 예. X1이라고 쓰면 안 돼요. X1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X1의 절대값을 취해서, 자, 그리고 M1G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얘가 돌림이 양수죠. 요 반시계 방향. 자, 다음에 M2G는 돌림인. 그럼 얘도 이렇게 위치 벡터를 그어요. 그 위치 벡터를 이제 뚜뚜뚜뚜뚜뚜 분해해가지고 그 힘 벡터의 수직한 성분 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와 같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x2. x2는 양수니까 예, x2 맞아요. 그래서 돌림의 크기가 mgx2가 되고, 그 다음에 M2G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0이다. 할코. 회전평형 식을 얻었고, 계속 계산해 보면은 x1 음수라고 했어요. x1 음수. 그래서 절대값 취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절대값을 없애면은 마이너스 x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력가속도 g가 그 나눠지고, 자, 그러면은 요게 나오고, 자, 이거를 M1 더하기 M2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 나무 틀의 질량과 그 와인병의 질량 합한 걸로. 그러니까 그러면 걔의 총 질량이죠. 그럼 이게 무게 중심과, 정확히 말하면 질량 중심과 같고, 우리 균일한 중력자를 보니까 무게 중심과 같죠. 그래서 무게 중심이 빵! 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x는 0이 그 무게중심의 x좌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이렇게 지지점 바로 위에 아이고 예, 여기에 이제 무게중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무 틀에 와인병을 끼워 놨는데 뭔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불안불안해 보이지만 예, 정적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한 얘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좀 공들여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 문제를 봅시다. 예, 시소. 예, 전에도 풀었었는데 또 시소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딸이 타고 있는데 딸은 그 시소의 맨 끝에 시소의 길이가 L이니까 여기를 회전축이라면 회전축으로부터 2분의 L만큼 떨어진 곳에 딸이 있고 아빠는 D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럴 때 힘을 구해보면 뭐 아빠한테 작용하는 중력, 딸한테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막대한테 작용하는 중력. 그러면 막대가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한다 그러면은 한 가운데 막대한테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그 이 지지점이 떠받쳐주는 수직항력, 이렇게 4개의 힘이 작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MFG, MDG,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 MG, 수직항력에 이렇게 4개의 힘이. 자, 그래서 좌표축은 뭐 이렇게 늘상 쓰는 좌표축. 그럼 이럴 때 질문 A. 자, 병진평형 이용하면은 자, 힘의 Y 성분 구해보면은 수직항력 있죠? 아빠한테 작용하는 중력, 딸한테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요 시소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 다 알았죠? 이건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간단히 다 더하면 되겠죠? 쉽네. 뭐 거의 상식으로도 다 그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자, 질문 B는 그래서 이 D가 얼마냐 이거예요. 아빠가 얼마가 있어야 이 막대가 회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전평형을 이루겠냐 이거예요. 자, 그럼 회전평은 이제 알짜 돌림힘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미리 말해버렸는데 그러니까 회전축이 지지점 거기 있다고 하자 그랬는데 사실 회전축은 병진평형이 0이기 때문에 회전축을 어디로 잡든 알짜 돌림힘이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 잘 잡았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힘이 4개니까 돌림힘도 4개죠. 그런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은 그 수직항력에 의한 돌림힘과 그 시소 막대 판자 그거에 의한 돌림힘은 0이 돼요. 그러니까 예, 이러면 개이득이죠. 그래서 자, 아빠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그럼 이게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MFG D 사인 90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자, 딸의 작용하는 중력, 딸의 무게. 그럼 거기서부터 거리는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MDG 2분의 L 사인 90도. 예, 사인 90도는 1이고 그리고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D는 MF분의 MD 곱하기 2분의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문제에서는 회전평형을 이루지 않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빠하고 딸 둘 다 시소의 양쪽 끝에 있어가지고 시소가 회전하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알짜 돌림이 0이 아니어서 시소가 회전하는 경우로 얘가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그런 거 풀어봤었고요. 예전 문제들에서 지금은 알짜 돌림이 0인 경우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빠가 딸보다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갈 테니까, 그래서 딸이 그 시소의 한쪽 끝에 놓여 있으면 아빠는 좀 슬금슬금 시소 안쪽으로 좀 앉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회전평을 이룰 수 있죠. 예,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됐고, 그리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죠. 특히 이 문제가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병진평형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알자 힘의 X성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힘 4개 다 위아래로만 작용하죠. 그래서 그 뭐 되게 X성분이 0이 돼서 더욱더 쉬워진 거예요. 원래도 쉬운 문제지만. 그래서 만일에 알자 힘의 X성분이 0이 아니라면 그럼 어렵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음 문제에서 보시겠습니다. 예. 자, 수평 막대가 있고, 이쪽 끝을 케이블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놨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평 막대 위에 이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케이블 튼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막대도 튼튼해야 되겠고, 막대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케이블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케이블 튼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대하고 벽하고 여기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 놓은 이 부위가 또 튼튼해야 되겠고, 줄하고 이 벽하고 연결된 부위도 튼튼해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힘들부터 찾아봅시다. 힘 찾아보면은 우선 그 막대의 무게, 수평 막대가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하면은 한가운데, 그러니까 벽으로부터 2분의 L만큼 떨어진 곳에 막대의 무게가 작용할 테고, 여기 사람이 이제 그 막대 위에 서 있으니까 사람의 무게도, 사람은 이제 벽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무게도 아래로 작용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블 줄을 따라서 장력이 이렇게 비스듬히 작용할 테고, 그러면 뭐 이쪽 벽도 장력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봐야 돼요. 작용반작용으로. 그 다음에 이 막대하고 벽하고 붙어 있는 부분. 그럼 여기서는 수직 방향도 있고 수평 방향도 있어요. 그러면은 뚜뚜뚜뚜 합치면은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자, 좀 그림이 지저분한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막대한테 작용하는 힘들이 중요한 거니까, 이건 벽한테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이건 아니, 그, 생략하고, 여기도 약간 뭔가 어폐가 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막대한테는 이렇게 4개의 힘이 작용해요. 막대 자체의 무게, 바의 무게, WB. W는 무게, 웨이트. 그래서 무게를 W로 많이 써요. 일 아닙니다. 무게. 그 다음 이제 사람.
퍼슨, 사람의 무게 WP, R로 작용하고, 여기 장력 T 작용하고, 그 다음에 벽하고 막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R이라고 합시다. R. 저또 R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뭐, 리액션? 네, 뭐, 하여튼. 자, 그래서 힘 찾았고요. 이제 좌표축은 그냥 보통 하듯이 X축, Y축 이렇게 잡고요. 자, 그러면은, 자, R자힘의 X성분이 0이 되고, R자힘의 Y성분이 0이 되고, R자 돌림 힘도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식 3개로 세워봅시다. 자, 근데 식 3개 세우는 데 있어서, 장력은, 이거 뚜뚜뚜뚜뚜뚜 하면은, 여기가 T 사인 파이고, 여기가 T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여기도,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뚜뚜뚜뚜뚜뚜 해주면은, 이게 R 사인 세타, 여기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사전 빌드업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X방향인데, 자, R 코사인 세타가 오른쪽, T 코사인 파이가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0. Y 방향은 R 사인 세타 위쪽, T 사인 파이 위쪽,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무게 WP, 막대의 무게 WB는 아래쪽이니까 음수. 그래서 이게 0. R자인 Y 성분 됐고요. 자, 이제 돌림이. 돌림이, R자임이 0. 병진평형을 이미 이루고 있으니까 회전축은 어디로 잡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가 편리할까나? 힘이 4개니까 그 적어도 한 개의 돌림이 0이 되게 뭐 여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벽하고 벽에 막대가 그 연결되어 있는 지점 거기를 회전축으로 잡읍시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힘 R에 의한 돌림은 0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장력 그 아까 말했지만 돌리면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위치 벡터에 대해서 힘 벡터를 분해하거나 힘 벡터에 대해서 위치 벡터를 분해한다던가 아무튼 분해한 다음에 각각의 벡터에 수직한 성분을 곱해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이미 힘이 분해되어 있으니까 거리는 회전축으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고 힘은 T 사인 파이 그리고 요 힘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니까 양수고요. 그 다음에 WP하고 WB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음수고요. 그래서 먼저 WP는 이제 회전축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WP D 사인 90도라고 할 수 있고 WB 막대 무게 그러니까 막대가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하면은 막대의 그 무게 중심은 벽으로부터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WB 2분의 L 사인 90도 사인 90도는 0이죠. 둘 다 이제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마이너스 붙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0. 자, 그래서 이게 1식, 얘가 2식, 얘가 3식. 2식은 조금 손을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R 사인 세타는 해가지고 WP 더하기 WB 마이너스 T 사인 파이 뭐 그렇게 따지면 1식도 R 코사인 세타는 T 코사인 파이 이렇게 좀 손 좀 봐주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식에서 장력 T를 알 수 있어요. 장력 T는 WPD 더하기 WB 2분의 L 나누기 L 사인 파이. 그래서 여기다가 WP 대신에 600N, WB 대신에 200N, L은 8점 빵빵미터, D는 2점 빵빵미터, 파이는 53.0도. 자, 이 숫자들을 다 대입하고 계산기 뚫어보면은
장력이 313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식에서 장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일식하고 이식인데, 뻔한 수학적 스킬. 일식을 제곱하고 이식을 제곱해서 더하거나, 아니면 뭐, 일식을 이식으로 나누거나, 이식을 이식으로 나누는 게 좋죠. 이식을 일식으로 나누거나. 자, 그러면은, 일식 제곱하고 이식 제곱해서 더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R이 루트 T 코사인 파이의 제곱 더하기, 가로 열고, WP 더하기 WB 마이너스 T 사인 파이 전체 제곱. 아이고, 복잡하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계산기 숫자 대입하고, 그러니까 T는 313N까지 대입하면은, 이 R이 581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도도 꼭 구태여 이식 나누기 일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한마디로 뭐 탄젠스 세타라는 걸 이용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냥 우리가 장력도 아니까 그냥 일식에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T 코사인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타는 이거에다가 코사인의 역함수 취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숫자 대입해 보면은, 그러니까 장력이 313N, R이 581N, 그런 것까지 대입을 해주면은 71.1도가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논리를 전개를 해서 힘들을 다 찾아보고, 그래서 그 힘들의 합, R자 힘의 합의 X성분과 Y성분이 각각 0이다. 병진평형. 그리고 그 각각 힘들의 돌림의 합, R자 돌림힘이 0이다. 회전평형.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3개를 세워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미지수 3개도 다 구한 거네요. 그쵸? 그리고 병진평을 이루기 때문에 회전축을 어디로 잡든 상관없죠. 회전축을 어디로 잡든 돌림힘은 같아요. 그 돌림힘이 또 0인 거죠. 회전평을 이루니까. 그래서 예제 12.2.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정적 평형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너무 겁을 많이 주나? 자, 이 문제는 됐고요.